보스리턴 완결 기념입니다. 야, 아내가 바뀌어 있는 엔딩을 원래 기획서에 써놨었거든요. 홍나주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면서 재밌죠? 라고 했더니 홍나주 교수님 재미도 없어요 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마랑새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양세준 작가님과 제가 둘이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양세준 작가님이 최근에 아주 큰 일이 있으셨잖아요. 네. 해방의 느낌을, 해방의 기분을, 해방이 되셨다. 네, 맞습니다. 네. 완전 최근은 아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기까지 올라간 거는 최근이 맞고요. 7월에 올라갔으니까 얼마 안 됐고, 저는 이제 완결 회차 최종 회를 그렸던 거는 이제 5월 말이어서, 왜냐면 미리 보기가 다 무료로 풀리고 나서 후기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5월 말 정도부터는 이제 작업은 그때 끝나 있었죠. 이미 오랜 기간 그러면 유료 분량까지 완결을 한 상태가 5월 말이다라고 네네. 하셨으니까 해방의 기분을 오랫동안 몇 달간 누리셨군요. 그렇죠. 한 두세 달 됐나 봐요. 어떠세요?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네. 연재하고 있었던, 보스 리턴. 네, 11월, 그러니까 2023년 11월부터 연재를 해가지고 85화에서 완결을 하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쉬었네요. 근데 이제 완결하고 후기 나간 게 7월이니까 7월에 이제 또 종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제 너무 오랜만에 연재할 것도 없고 이제 수업도 당장은 없는 상황으로 한 달 정도는 확실하게 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쉬는 동안 이게 삶이다 뭐 이런 거 느끼셨나요? 일단 건강해졌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네. 건강해졌다라고 느끼세요? 소화불량이 없었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뭐라 해야 되지? 피로가 쌓이거나 뭔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고장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한 부위가 다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소화기 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부기저승사자 연재할 때도 그 건강검진을 네이버에서 해줘가지고 네. 받았는데, 그때 그 식도역류증이랑 만성위염 이런 게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좀 속쓰린 걸 좀 많이 느끼다가 아이고. 완결하고 나서 또 깔끔하게 서부정사 완결하고 나서도 그 다음 해에 바로 건강검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재가 만병의 근원이라. 이게 약간 마감을 지키셔야 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이시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는 그 안 좋은 부위가 더 약해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그럼 면역력도 저하되고, 네, 여러 가지 좀 뭔가 건강이 많이 좋아질 일도 없었고 한데, 내가 우선은 먹을 때 소화가 잘 된다, 이게 내가 건강해진 것 같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확실히 밤새면 커피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런 속이 것도 아마 밖에 없네요. 스트레스도 있고 잠도 부족하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하니까 안 나빠지면 이상한 거죠. 사실 그렇게 살면. 제가 작가님을 뵀을 때 자주 뵀었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진 게 있나?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 이전과 뭐가 달라진 게 있나 하고 안색을 살폈는데 확실히 안색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되게 한여름이라서 네. 많이 탄 상태거든요. 얼마 전에 네. 이제 바다에도 갔다 왔고. 근데 연재할 때 바다를 못 갔는데 얼굴이 더 까맸어요. 맞아요. 그때 실제로 간 수치도 되게 높았었고, 그랬구나. 간 수치가 평균의 3배인가? 뭐 나와가지고 약 먹었던 적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작년 연말쯤에 그랬었죠. 아이고. 지금은 깔끔하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그냥 작업만 하시고 마감만 지키셔도 좀 힘든 스케줄인데 학교 일까지 계속 병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건강의 간 수치가 3배 이상 올라가고 그랬나 봐요. 네, 그 폐렴도 있었고요. 폐렴이요? 같은 시기에 다 터졌던 건데, 이제 작년에 또 제가 이제 가정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쵸. 좀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일정도 많이 겹치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막 생겼다가 이제 좀 연재 끝나고 쉬고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너무 홀가분하다? 그런 느낌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왜요? 일단 곧 계약을 할 것 같고요. 아, 저 오늘 세봤거든요. 겨울방학 하려면 128일 남았어요. 아직 여름방학이 안 아직도 끝났는데. 128일이나 남았어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개강할 때가 이제 다 됐다는 걸 확실히 실감을 하는 게, 어제 출석부가 새로 나왔잖아요. 학생들 이제 수강 신청 새로 해가지고 출석부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학이 끝나가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고, 그리고 완결과 동시에 차기작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사실은 완결과 동시에가 아니라 연재할 때도 이긴 한데, 이제 연재를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부터 잘 마치고라고 자꾸 미룰 수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작사들이나 이제 스토리 작가님들한테 제안받은 것들도 좀 있어서 답변을 빨리빨리 드려야 되니까 그럼 온 걸 일단 다 읽어보고 이제 확인을 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이걸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려면 난 다음에 뭘 하려고 이걸 거절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또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즐거워요. 이런 아, 즐거우세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렇게 완결이 다가올 때쯤에는 그러니까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차기작을 준비한다는 건 부담스럽거나, 그러니까 즐겁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프리랜서의 숙명인 거잖아요. 계속 불안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학교에 있는 네. 덕분에 네.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자유롭긴 하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완결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도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네.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그러니까 못 먹고 살까봐는 이제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어쨌든 작품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다음에는 뭘 하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다음에 작품을 못 할까봐 걱정을 하지도 않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네.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안 들어오는 것 중에는 가끔은 이제 뭐 어느 플랫폼에서 이미 확정된 작품 막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제가 하겠다고만 하면 어쨌든 복귀는 가능해요. 네. 이제 그것 정도는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랑 또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같은 것들도 고민하고 저번 작품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아쉬웠으니까 다음 작품에서는 이런 걸 좀 잘해보고 싶은데 같은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네.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작가님은 나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더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다른 작품으로 얼만큼 어디쯤 보여줄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1번이죠.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돈도 더 벌고 싶고.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그쵸. 근데 이제 그게 1번은 아닌 거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어느 정도는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물론 있어요. 항상 어느 시점에는 저나 작가님이나 그게 정말 갈급하기 때문에 지금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오면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세대 작가들은 그게 1번이었던 사람들은 이 업계에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생계가 1번이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생계가 해결이 됐었다라는 기보다는 어쨌든 돈을 위해서 만화를 그릴 거야가 일단 1번이었던 사람들이라면 네. 저희 세대들은 그런 생각으로는 이 업계에 들어올 수가 그쵸. 없는 환경이었어요. 네. 지금은 좀 다를 수 맞아요. 있는데 지속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만화가 하면 굶어 죽는다는 게 너무 기정사실, 심지어 책에 되게 잘 팔렸던 만화책 중에 하나가 굶어 죽을 각오 없이 일본에서 만화가 되기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한국에서 만화가 하면 굶어 죽는다는 거를 어느 정도 다들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랬던 시기에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만화가가 되고 싶어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일단 먹고 살 수는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는 당연히 있지만 맞아요. 저희도 사람이니까 그거는 있지만 막 떼돈 벌어야지 이거는 그렇게까지 큰 욕심을 부렸던 사람은 저희 나이대의 작가들 중에는 좀 적은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약에 생계가 급하다, 나 그림 그리는 재주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다른 일 했죠? 네, 다른 직업을 다 얻으셨어요. 맞아요. 게임 일러스트 쪽으로 네. 갔든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갔든 진짜 제 그러셨죠. 주변에도 게임 일러스트 쪽으로 빠지신 분들 꽤 많으시고 그 당시에는 특히 온라인 게임이 막 뜨는 중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림 좀 특히 극화체로 잘 그린다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었죠. 맞아요. 저도 게임회사 다녔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좋아서 그리고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잃지 않고 그 꿈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오늘 양세준 작가님만 이렇게 따로 모신 이유는 진짜 지금 많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스리턴 완결 기념입니다. 야,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런칭해요 라는 맞아요.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때 스포일링이 될까봐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도 좀 있었고 그쵸. 그 과정에서 저희가 완결하고 나면 좀 더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쵸.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왔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작가님이 로맨스라고 웃으셔갖고 네. 진짜 1화에 가면 제가 그 댓글 쓴 거 있지 않나? 아직 남아있지 않나?
로맨스 아닌가? 그 인스타에다가 제가 그냥 제 인스타에다 썼나? 그러니까 로맨스라고 자꾸만 우기시니까 네. 아니다. 아니다. 로맨스가 되려는 조건이 너무 부족하다. 하지만 중간에 가스라이팅에 성공을 한 사례를 봤잖아요. 그래요? 성공했다고? 네, 그 댓글창에 로맨스 맞네라고 하는 게 쫙 배대시대 써본 적 여러분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귀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런가? 우리가 장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학습해온 그 관습들이 있어요. 저도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귀에다가 계속 로맨스입니다. 로맨스입니다. 학원 로맨스입니다. 그치. 학원과 로맨스가 뭐든 다 있죠.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네.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렌지 맛 주스에 약간 트러플 0.1%. 트러플 파스타 소스에 트러플 이만하게 그려져 있어. 네, 0.01% 함유. 맞아요. 그런 거죠. 로맨스, 네. 로맨스의 첨가. 네. 로맨스 향 첨가. 네, 어찌됐든 그 마지막에 뭔가 그런 로맨스가 이런 걸 얘기해 주려고 자꾸 로맨스라고 우기셨나? 네, 0.01% 함유가 좀 짙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신 건가? 그래도 엔딩이 좀 다행스럽진 않으셨나요? 그쵸, 뭐. 우려하셨던 방향으로 안 갔잖아요. 네. 네. 그걸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 아, 정말? 나는 아니 그 인공향을 첨가해도 딸기 우유는 우리가 딸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 인공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결말을 생각했다라는 네. 건 로맨스 가스라이팅을 했지만 로맨스가 아니게 만들겠다는 결심이었나요? 다른 로맨스로 갈 생각도 있었던 거죠. 다른 로맨스라? 네. 다른 로맨스라. 다른 로맨스라. 다른 로맨스라. 화나신 거 아니죠? 다른 로맨스라. 네. 네.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또 후기에도 잠깐 그 언급을 했었으니까 그 사실은 보스 리턴이 뭐 아직 안 보신 분한테 이게 스포일링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완결을 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보스 리턴이 기본적인 설정이 조폭 두목이었던 사람이 칼에 맞아서 죽고 고등학교로 회귀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 과오를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쵸. 이야기인데 네. 그거 핵심이 자기가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조직폭력배로 살았던 과거 때문에 아내가 희생당한 일이 있어서 이걸 되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회귀를 했으니 내가 이거는 되돌려야겠다. 아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모든 행동의 동기가 그걸로 그쵸.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중간에 아내 말고 다른 여성이 등장을 하고 이 여성으로 바뀌는 엔딩. 그러니까 회귀해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아내가 바뀌어 있는 엔딩을 원래 기획서에 써놨었거든요. 네,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홍란지 교수님하고도 네. 얘기를 했었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재밌지라고 했었을 때 반응이 좀 제각각이었는데 네. 일단 반응은 다 똑같긴 했어요. 방향은 똑같았어요. 반응의 격하기가 좀 달랐을 뿐이지. 근데 특히 여성분들은 다들 똑같은 반응을 많이 보이셨는데 일단 재밌지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 학생 중에는 좀 친한 학생인데 네. 재밌긴 한데 정 떨어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친구가 있었고요. 교수와 제자 사이에 네. 떨어져요라고 표현하면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 살해 협박도 받아봤고요.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서부저승사자 때부터 제 만화를 많이 좋아했었던 네. 친구예요. 그래서 제 제자로 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서부저승사자에 보면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그쵸. 직전에 이제 고백신이 안 나오고 그쵸. 10년이 지났습니다 하고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독자와의 만남 같은 걸 했을 때 독자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거기는 왜 건너뛰셨냐? 네. 그래서 제가 의기양양하게 원래 만화 연출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건너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폭격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려고 3년을 기다렸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돼가지고 이제 사과를 하는 아니 우리가 오랜 기간 독자들이 그 장르라고 부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 장면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를 했는지 왜 작가님이 모르시냐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장면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놓고 이번에도 또 장난을 치려고 했다. 네. 근데 그땐 장난이 아니었고요. 그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건너뛰었던 거고. 그리고 인간의 온도 할 때 1부에서 2부로 넘어갈 때 2년이 지나 있는데 조연 두 캐릭터가 이미 결혼한 상태로 등장을 해요. 되게 중요한 조연 캐릭터들이. 근데 이것도
고백하는 씬 같은 건 없이 그냥 이미 결혼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거는 스토리 작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분명히 네가 장난친 거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배신감을 많이 느껴봤던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교수님을 리턴시키고 싶다.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작가 리턴. 네, 그래서 칼에 푹 찔려서 눈을 떠보면 서부의 저승사자 완결편을 그리고 있는 때로 돌려보내겠다. 이제 그때부터 다시 과거를 씻고 돌아와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홍남지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면서 네. 재밌죠? 라고 했더니 홍남지 교수님이 재미도 없어요 라고 네, 가장 격하게 반응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재밌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재미없다니까. 왜 자꾸 재밌으면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홍남지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엔딩으로 갔죠. 그게 가장 정석적인 엔딩이니까. 근데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가게 된 거는 어떤 이유였냐면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그 백강훈이라고 하는 주인공 캐릭터가 어쨌든 폭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폭력적인 삶을 살아왔고 비폭력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몸에는 그게 남아있고 해결 방식으로 뭐 이런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폭력을 저지르고 하는 내용이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하는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를 사람들이 사랑해줄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순정 마초기 때문인 거거든요. 맞아요. 마초지만 덩치가 엄청 크고 무시무시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 그래서 수정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백강훈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수정이와 관련됐기 때문이야. 그렇지. 같은 식으로 다들 납득을 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백강훈이 누군가를 엄청 세게 때리더라도 그래 이 펀치는 진짜 얘가 나쁜 애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간 거야가 되는 게 이 모든 액션 만화의 명분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가 바뀌면 그 모든 게 박살이 나는 그 구조가 명분을 돼버리잖아요. 내가 깨겠다. 내가 그- 스스로 만든 명분을.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럼요.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엔딩을 바꿨죠.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바뀐 거죠. 사실은 제 입장에선. 아니 네. 그거를 끝까지 고민하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이다. 그래서 네, 그 다행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주인공이 정신을 잃고 네. 그런 다음에 병원에서 눈을 뜨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까 사람이 바뀌어 있다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병원에 눈을 뜨는 장면까지 그려졌을 때 제 제자들이 스크롤을 못 내리겠더래요. 이 인간이 설마. 하지만 그러진 않았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작가님의 작품에는 은은한 개그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맞아요. 그 개그를 못 놔요. 네. 계속 그거를 정말 아무도 웃지 않아도 나는 하겠다. 아무도 웃지 않는다뇨. 설령 아무도 웃지 않아도 나는 내가 믿는 개그의 길을 가겠다라는 집념이 보여요, 늘. 아 그렇군요. 네, 되게 진지하게 막 가다가도 이 순간에 이렇게 힘을 뺀다고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다 못 믿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선을 넘을까봐. 이 사람이 자기 딸은 웃기겠답시고. 웃기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떡하지? 막 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개츠비를 볼 때도 그 개츠비가 하는 짓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범법을 저지르고 좀 못된 짓으로 돈을 많이 모으고 이런 짓을 하지만 개츠비가 되게 멋져 보였던 이유는 딱 그거였거든요. 네. 백강훈처럼 순정한 마음,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그 어느 등장인물보다 더 소중하고 더 순수하고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츠비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터프한 남자 주인공을 내세울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슬램덩크도 그랬었고 그렇죠. 강백호도 소연이라고 하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구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폭력성도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게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었던 추노 같은 드라마도 추노. 그런 거죠. 결국은 그렇죠. 언년이를 찾고자 하는 그렇죠. 마음이 결국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였었고 스파르타쿠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초적인 컨텐츠일수록 주인공은 그 다른 부분에서는 폭력적일지 몰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은 지고지순해야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내세우려면 이렇게 매력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 근데 특히나 너무나 이런 좀 폭력적인 뭐라고 할까? 사람일수록. 네, 그 범법을 저지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캐릭터일수록 우리가 자꾸만 좋아하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 동기는 순수해. 라는 것마저 없으면 이게 독자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 반감이 너무 커지죠. 네, 독자가
빠져드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장벽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 것 같다. 지고지순한 사랑. 그래서 로맨스다. 네. 근데, 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인정했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네. 아이고, 네. 그렇네요. 네. 아니,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명분을 잊지 않은 네, 그 작가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왜 드는 거지? 다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로맨스를 지켜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로맨스를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었나요? 아니, 개그를 칠 것인가? 그것보다 고백하는 씬이 있어요. 네, 그 고백하는 중요하지. 씬이 이제 주인공이 고백을 참고, 왜냐면 아직까지 운명의 힘이 얼마나 센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여자랑 다시 사랑에 빠지고 같은 그런 관계가 되면 혹시나 다시 이 여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게 되게 무서운 상황이라서 남자 주인공이 분명히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아직 고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먼저 이야기를 그쵸. 하거든요. 수정이가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먼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안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회차에 이제 로맨스로 다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다들 이제 막 댓글 막 달린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회차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대사도 못 쓰겠고 컷도, 그러니까 이 장르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회차만큼은 어쨌든 거의 로맨스여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 티키타카를 쓰는 것도 어색하고 컷 간격을 얼마큼 해야 되는, 완전 초심자가 된 거예요. 아, 신기하다. 만화를 처음 그려보는 것처럼. 그래서 빨리 얘가 그냥 싸움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패싸움하는 장면이 나오면 정말로 제가 콘티 없이도 한 4페이지는 자동 완성처럼 그릴 수 있거든요. 아, 정말 네, 근데 대단하시다. 이거는 진짜 한 컷 한 컷 그리는 게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눈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앉는 장면에서 너무 꽉 끼어난 것처럼 보이나? 같은 것도 생각 들고, 컷 간격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야 되나? 그래서 보내고 나서 한 컷 추가하려고 다시 수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중간에 템포가 조금 빠른가 해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출적인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이지만 중요한 장면에서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서부장사에서 건너뛰었던 장면이잖아요. 거기가 이번에 또 어려우니까. 건너뛰었다가 이제 진짜로 살해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리턴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리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연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 장면이 진짜 어려우셨군요. 네, 되게 근데 어려웠어요. 어려우셨을 것 같았어요. 안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아니 그게 참 신기하죠? 결혼도 하셨잖아요. 네, 연애도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장면이 어려우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 답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장면을 정말 진지하게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다. 네, 그려봐야지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다치 미츠루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다치 미츠루 작품이 소년 만화지만 그쵸. 로맨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맞아. 작품들이고, 감정선도 되게 맞아요. 세심하고. 너무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다치 미츠루가 고백하는 씬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다치 미츠루가 고백하는 씬을 그릴 때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존댓말로 고백을 해요. 왜냐면 아다치 미츠루 만화의 모든 공식은 소꿉친구거든요. 그쵸.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두 사람이 격이 없이 지내는 모습을 30권 동안 보여준 다음에 그치. 맨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풀네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라고 존댓말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비가 확 세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공식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한 2-3번 연속으로 한번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죠. 근데 제 만화에서 해볼 생각은 안 했나 봐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요? 수정 씨. 그쵸. 그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는 강은 없는 게, 씨.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뭐 소꿉친구라는 설정을 쭉 깔아놨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수정이가 고백하는 장면으로 그리긴 했어요. 내가 남자 입장에서 고백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졌죠. 아니, 그런 것보다도 강훈이가 계속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을 계속 그려왔었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강훈이가 수정이를 얼마나 네네네. 좋아하는지는 이미 다들 아니까, 네, 그래서 반대로 수정이는 되게 수동적인 캐릭터처럼 그려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만큼은 오히려 수정이가 강훈이와의 관계를 선택한 걸로 그려주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 고백을 듣는 재미우 구독자님들께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 같은데, 분석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한 번 고민해서 내가 그려보는 것만큼 나의 그건 한계를 그건 맞습니다. 네,
내 나의 한계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 분석했냐? 그려라. 네. 그건 맞죠. 그거는 그려보는 게 더 훨씬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미 경험은 했지만 너무 오래전에 지난 일이라 그 얘기가 좀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 어떤 일들이 알콩달콩 있었던 그런 마음, 그 로맨스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저 역시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보는 로맨스 독자지만 내가 만든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백강호는 저랑 정말 접점이 없는 캐릭터라서 타입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백강호는 덩치도 크고 되게 남자답고 싸움도 잘하고 막 이런 캐릭터고 저는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니까 백강훈이 여성과 맺어지는 장면은 제3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쵸. 내 삶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백강호는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그쵸. 같기는 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뭐 회귀해 본 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죠. 아무튼 그 장면 그리기가 되게 어렵기도 했고 그 전 회차에 수정이가 안경을 벗고 머리를 풀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장면을 예쁘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때도 좀 힘들었죠. 아니 왜 힘들어요? 제가 일단 여성 캐릭터 잘 못 그려요. 정말 로맨스를 그리신다는 분이 여성 캐릭터. 여성 캐릭터를 잘 못 그려요. 근데 그 여성 캐릭터를 제가 잘 그릴 수 있는 타입들이 있는데 서부 저승사자에서 다 써먹었어요. 아. 뭐냐면 저는 유나 같은 캐릭터를 잘 다루고요. 네. 유나는 되게 여성성이 있다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공감형 그쵸. 캐릭터잖아요. 진짜 우리 옆집에 살 것 같은. 그래서 그러네. 애정이 가는 그런 캐릭터는 잘 다룰 수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 널린 게 그런 애들이라. 익숙하시구나. 농담이고요. 왜냐면 네. 이거 그거 연재할 땐 제가 뭐 강의할 땐 아니니까. 아, 그렇네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캐릭터는 왜냐면 아주 여성성이 드러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려도 별로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서부정사 좋아했던 친구가 서부정사 요즘 다시 보려고 했더니 유나 말투가 제 말투라는 걸 깨닫고 오. 이입이 안 되기 시작했대요. 아, 근데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네, 진짜. 유나 말투는 제 말투예요. 오. 그래서 웃기려고 하고 뭐 이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맞네. 네, 저는 제가 만드는 주인공이 저랑 닮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비용도 되게 무뚝뚝한 그렇죠. 캐릭터고 네. 말도 없는 캐릭터고 전 수다쟁이고. 음. 그래서 그런 오히려 여자 캐릭터한테 제 거를 많이 넣거든요, 성격을. 그러면 근데 이번에 수정이는 안 그랬어요. 수정이는 안 그런 거예요. 맞아. 그래서 수정이 되게 어려운 캐릭터였어요. 그러네요. 되게 여성적인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려웠고 오히려 남정인 같은 캐릭터는 잘 다뤄요. 그 서부정사자들 한이라든지 소희라든지 이런 캐릭터도 되게 당당한 여성 그런 캐릭터는 또 편하게 잘 그릴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여성성 같은 게 있는 캐릭터랑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네요. 강한 여성 네. 이런 캐릭터는 또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수정이가 제일 어려워하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기가 근데 이 어려운 걸 그래도 해내셨다. 그나마.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스 리턴 연재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수정이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어려웠어요. 계속 고민하셨어요. 되게 어려웠었어요. 얘 매력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에 대한 거. 맞아. 근데 그때 홍난지 교수님이 되게 좋은 힌트를 주셨어요. 뭐였냐면 외유 내강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어째 백강훈이 엄청 외적으로 강한 캐릭터니까 이 캐릭터 그러니까 또 남정인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육체적으로 강한 여성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내적으로 강한 인물은 수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설정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현명하고 그 강한 그 뭐랄까 강인한. 내적으로 강인함이 네네. 있는 캐릭터로 그래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외적으로 강훈이를 계속해서 들고 흔들잖아요. 네. 야, 너 나랑 싸우자. 네네. 너 내가 어떻게든 너를 죽일 거야. 뭐 이런다든지. 너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가 깨부실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살다 보면 사람의 좋은 마음을 지키기가 가장 그럼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강훈이라는 캐릭터는 주먹질이 세상에 제일 쉬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거 한 방에 그냥 눕히면 그만인데 이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걸 지켜야겠다라고 버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내 수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수정이는 초반에는 이제 그 역할이 제일 중요했고요. 강훈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훈이는 착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수정이인 수정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고, 그리고 후반부에선 수정이의 가장 큰 역할은 백강훈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려놓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장면들이 몇 가지 있다면
그 장면을 전 되게 좋아했어요. 백강훈이 최후의 결전을 하기 위해서 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고 떠나요. 네, 병원에서 아버지가 네. 쓰러져 있는 병원에서. 그때 현이는 이제 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저는 이제 수정이 동생.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현이는 강훈이의 머리고 수정이는 강훈이의 심장 같은 사람이라서 현이는 강훈이한테 형 이 시간에 어딜 가시게요? 라고 걱정을 해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수정이는 강훈이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 인물에서 수정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맞아.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저는 강훈이한테 살아 돌아오라는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강훈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이고 지금 나는 죽어 마땅한 삶을 살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수정이가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하는 대사를 생각하면서 주먹을 쥐고 살아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수정이가 강훈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장면을. 로맨스죠? 네. 안 통하네? 살았다. 버텼다. 통하지 않았어. 네. 그 장면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갑자기 주먹으로 불 끈치는 예, 네. 누워서 정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안 돼. 백강은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독자들이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어. 근데 백강훈이 죽을까 봐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진짜요. 거기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일 생각은 안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 못 믿지? 아 진짜? 아니 저는 근데 저도 독자의 입장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되지 않아? 안 되지 않아? 죽을 것 같이 얘기해. 왜냐면 난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 갑자기 또 이게 진짜 그렇게 몸에 힘이 빠지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수정이를 살리겠다라는 미션을 완료를 했고 그쵸. 수정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백강훈이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도 복수도 했고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사실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한 거는 어차피 나도 그 당시에 내가 전생에 삶을 그렇게 잘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원래 그래서 죽었어야 되는 게 맞는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회개를 해서 어차피 한 번 더 살았으니까 네. 이렇게 죽어도 여한은 없다. 없는 것 같아. 네. 라고 그리고 나레이션 다 생각을 한 깔았죠.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되지 않아?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수정이가 기다릴게라는 대사를 써놨을 때부터 그것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는 또 이게 믿음을 그동안 한 짓이 있어서 네, 멋진 이유는 로맨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로맨스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자꾸만 제가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로맨스를 깨트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나중에 수정이랑 현이랑 이제 무덤 앞에 서 있고 네. 그런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작가님의 그 연출이 너무 뛰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연출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하자면 네. 그 보스리턴을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 깨달은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스리턴에서는 비가 딱 두 번 옵니다. 처음에. 백강훈이 죽는 날 딱 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백강훈이 죽을 뻔한 그날 와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천둥이 어떤 건 치고 확실히 비가 오는 기억나는데. 장면은 근데 참고로 재밌는 건 처음부터 그걸 기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었고요. 뭐냐면 첫 장면에 비 오는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그 장면에 그 회상에서 그 현재로 돌아올 때 그 백강훈이 난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떠오른 거지? 라고 말하고 딱 돌아보면 칼이 찔려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마등이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딱 그 연출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현재로 돌아올 때 담배 연기를 타고 내려와요, 원래는. 연기처럼 이제 과거가 이렇게 싹 네, 내려와서 네. 그 담배를 물고 있는 백강훈이 보이고 그 다음에 칼이 팍 찔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이버에서 담배 연기를 지워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수고자라서. 네, 담배 연기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애가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당시는 이미 조폭인 상태고 성인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랬었던 건데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담배 연기 지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거기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장면 전환에서 연출적인 장치로 쓴 거였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는 게 저한테 되게 아쉽다. 커진 거예요, 네, 문제가.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하강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까 하다 비를 그렸어요. 너무 잘 어울리는.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 곳에서 칼에 찔려서 빗물이 있는 곳에서 쓰러져서 비를 맞으면서 죽는 걸로 네네네. 그리자. 그리고 천둥이 번쩍 치는 장면을 통해서 플래시백을 하고 그 고등학교 때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면 자연스럽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백강훈의 죽음과 비와 이제 천둥이 치는 장면을 엮어서 마지막에 그거를 계속 그려놨기 때문에 아마 홍현주 교수님도 알게 모르게 그니까요. 또 죽나? 진짜 그냥. 그러니까 백강훈이 죽는 날이 재현되는 것처럼 그려놨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못 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걸 계속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호승도 죽은 것처럼 그렸었고, 그러니까 운명을 피할 것 같으면 운명이 찾아와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쵸.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거나 네.
그런 장면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게 스포일링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미 다 아니, 저는 현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너무 또 얘가 과하게 똑똑하잖아요. 그쵸. 그 수정이 중학생인데. 동생이. 네. 네. 그래서 얘 회기자야? 왜 이렇게 근데 똑똑해? 댓글에 그런 네. 얘기 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로 똑똑하려면 얘도 회계자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쩐지 눈빛이 막 이러면서 보다가 끝까지 회계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궁금했었어요. 네. 그런 건 아니었고요. 현이가 이제 칼을 처음에 미스테리처럼 시작한 부분이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현이가 왜 나를 죽였지?로 맞아요.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나중에는 결국은 백강훈이 스스로 깨달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걸고 협박을 했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남정이 날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신수혁을 죽였기 음, 때문이었구나. 난 왜 신수혁을 죽였지로 생각하니까 음. 이게 다 금토짓이었던 걸로 그쵸. 이제 실제로 메인 빌런이 누구였는지가 다 밝혀지면서 모든 게 쭉 풀리는 방식으로 그려졌었는데 메인 빌런 이야기를 하자면 금태호. 금태호라고 하는 이제 사실 이게 그 보스 리턴을 그리기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왜 지금까지 그렸던 모든 만화가 주인공이 정상적인 놈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르를 되게 다양하게 그렸잖아요. 네. 스포츠 만화도 그리고 저승사자 나오는 얘기도 그리고 뭐 제가 스토리 쓴 건 아니지만 사기꾼 나오는 얘기도 그리고 막 그랬는데 농구 만화에서도 주인공이 내기 농구를 하는 애라서 순수한 열정이나 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사리사욕 때문에 농구하는 애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기꾼, 저승사자도 뭔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성격이죠. 그리고 인간의 온도에서는 심지어 아예 대놓고 사이코패스 살인마였었고 이렇게 계속 그려왔으니까 난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적이 없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착하지 않은 캐릭터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주인공이 성장을 했다고 하기엔 난 성장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성장을 했다고 하기엔 주인공이 항상 처음부터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으로 먼치킨처럼.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승사자로도 그랬었고 그러네요. 뭐 사기꾼도 그렇고 농구선도 네. 그렇고 난 뭘 그리고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이제 어. 뒤늦게 데뷔하고 10년 넘어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잠깐 슬램덩크 얘기도 요거 촬영하기 전에 네, 홍난지 네, 박사님이랑 잠깐 했지만 슬램덩크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강백호가 물론 잘할 농구 것 실력도 같지. 성장하지만 신체적으로는 이미 완벽한 농구 선수인 애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미야모토 무사시도 그렇고 베가본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노우에 다케코가 그런 만화를 그리는 거에는 결과적으로는 내면의 성장을 그린 사람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걸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그리는 캐릭터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그려왔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장르를 그렸지만 플롯이 다 비슷비슷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하나 더 분석해낸 게 뭐냐면 메인 빌런이 다 주인공의 선배거나 주인공한테 뭘 가르쳐준 사람 같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친 살에 서사죠 결국은. 그렇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인간의 온도에서도 주인공이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존재 네. 인공지능이었던 거고 서부의 저승사자에서도 주인공에게 저승사자 일을 가르쳐준 담당 선배였었던 네. 차사대장이었던 사람이었었고 심지어 데뷔작인 농구만에서도 주인공한테 농구를 가르쳐준 동네 형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그랬더라고요. 자기한테 그 일을 가르쳐준 선배를 네. 뛰어넘는 이야기로 네.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보스 리턴 연재할 때도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었어요. 큰형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인물을 메인 빌런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금태호를 메인 빌런으로 할 생각은 처음부터 계속 정해져 있었고 연출적으로 어려웠던 지점은 어떤 거냐면 금태호가 싸움을 잘하는 인물로 그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인 빌런 끝판왕인데 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비열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진짜 비열하고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람. 정치 잘하고. 네. 그래서 보면 금태호는 마지막에도 총을 꺼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인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을 사람들이 피를 묻히고. 네, 그리고 사람들 잘 다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와의 마지막 결전을 어떻게 하면 긴장감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금태호랑 백강훈이랑 싸우면 백강훈이 이길 게 너무 뻔한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제 얘가 총을 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같은 것들을 생각했었죠. 그러려면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는 게 낫겠다. 근데 백강훈이 칼을 들고 있으면 너무 안 어울리니까 남한기라고 하는 캐릭터를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자. 같은 식으로 마지막 장면을 설계를 했었고요. 금태호 관련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연출은 금태호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었거든요. 첫 화에서 금태호가 백강훈을 스카우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네. 네가 백강훈이냐? 라는 대사가 참고로 제 만화 첫 말풍선이랍니다. 보스 리턴에서. 오, 그랬나요? 네. 오. 다 나레이션으로 나오다가 네네. 처음으로 말풍선이 나오는 게 금태호가 백강훈한테 박수를 친 다음에 네가 백강훈이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게 첫 대사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대로 따다가 백강훈이 그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자기가 정신없이 사람들을 이기고 나서
너무 낯익은 박수 소리를 듣고 뒤돌았을 때 금태호가 딱 그 모습으로 맞아요. 네가 백강훈이냐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장면을 그리는 게 백강훈이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되게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플롯 포인트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렸을 때가 되게 아, 나 이 장면 그리려고 이만한 그렸지 싶은 오. 마음이 드는 회차였어요. 오, 그때 되게 뿌듯하셨겠네요. 네, 그게 연재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음. 50m에서 나온 네. 거라서 그때가 되게 재밌다라고 그리면서 재밌었죠. 아. 그리고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막 기대되고. 이런 지점에 왔을 때 다들 그 신인숙 작가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리고 싶은 거기까지 갈 때 너무 힘든데 네. 딱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자꾸 어려워도 장편하고 자꾸만 만화를 그리는 것 같다고. 그 장편이 될수록 그 장면에 힘이 세지거든요. 아까 아다치미 추루 얘기도 잠깐 했지만 아다치미 추루의 그 고백신이 힘을 갖는 이유는 얘네가 얼마나 많은 서사가 쌓여 있는 인물들이고 얼마나 격이 없이 지내온 사람들이고라는 거를 진짜 10권, 20권 보여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편이 될수록 힘이 세지는 거라서 서부기 저승사자 할 때도 비영이 웃는 장면으로 끝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비영은 표정이 없는 인물이니까. 그리고 유나가 비영한테 넌 내가 데려간다라고 하는 대사를 치는 장면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나왔을 때가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를 한번 확 뒤집어서 대비를 줄 수 있는 장면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그 장면에 딱 다다랐을 때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런 장면을 그리는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다시 그 고통에 뛰어든다. 네. 네,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한두 작품 만드신 작가님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10년 이상 일하고 계시는 작가님들, 뭐 이런 작가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드실 생각을 끊임없이 하실까?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힘드시지 않나? 그러니까 저 정도, 그러니까 쌤은 그렇지는 않지만 작가님은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으신 네. 나이. 네. 네, 잖아요. 네. 네. 근데 신인숙 작가님은 그럼요. 네, 지금 신수 작가님 데뷔가 저 태어난 해예요. 맞아요. 1984년. 네, 네,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와, 내가 저 나이 때 나 퇴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다 이뤘는데 네, 만화가 정년퇴직인데. 지금 만화가 협회장을 하시면서 지금, 네, 신작을 내셨어요. 네, 신작을 얼마 전에. 내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여쭤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덧붙여서 누구나가 다 나처럼 즐겁고 재밌다는 동력으로 만화를 그리는 것 같지는 않다. 그것도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른 동력으로 그렇죠. 할 거다. 뭐 고통스러워도 힘내서 열심히 정말 계속해서 고통스러워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나는 그냥 그 고통보다는 또 그 즐거움을 더 크게 생각하고 저도 하는 그런 것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비슷한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났어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장면을 좀 비주얼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장면에서는 비가 왔으면 좋겠고 네. 이 장면에서 뭔가 딱 뒤돌아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다시 서 있으면 좋겠고 같은 것들을 상상하면 되게 그게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게 이제 이 에피소드 끝에서 이 장면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오는 그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완결을 하셨는데 완결을 한 와중에도 다음 차기작을 고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처음에는 아니 저분이 불안하실 것 같진 않은데 대체 왜 그럴까? 그게 어떤 뭔가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또 불안할 수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닌 네, 다시 즐거움의 그 홍수 속으로 그러니까 폭포처럼 고통이 그 내가 뛰어드는 순간 그 고통스러운 그 네, 아슬아슬한 이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는 건 힘든 일이지만 즐거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동경일일처럼. 그렇죠. 근데 즐겁다는 얘기를 잘 못했어요, 제가. 어, 어디 나와서 왜요? SNS나 이런 데도. 다들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거기다 대놓고 제가 뭔가 난 재밌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어. 그냥 눈치 없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예전에 이종범 작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NS에서 이종범 작가님 저한테 웃는 나체 동료 학살자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 말 막 하시네. 근데 그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제가 일본에서 연재하고 있을 때였는데 SNS에서 분위기를 못 읽었어요. 네. 상황이 어떤지를. 근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웹툰 작가들의 과도한 노동량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위기였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그럴 때가 모르고 있었죠. 네. 쉬는 시간에 심심해서 단편 만화를 그려봤습니다 하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눈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종훈 작가는 그걸 진짜 진지하게 탓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남다니 굉장하군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그렇죠. 거였어요. 네. 이종훈 작가는 그럴 뿐은 아니죠. 네. 그래서 웃는 낮에 동료학살자라고 농담으로 이제 주변에서도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는 월간 연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그쵸. 일본에서 월간 연재하고 있었고 스토리 작가님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 작가님이 스토리 써주시고 번역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그 시간에 이제 단편 만화 그랬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좀 동료들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재밌는데 라는 말을 하는 게 좀 눈치 없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러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느낀 게 저희 학생들 이제 가르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사실은 재밌다는 이야기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당연하죠. 사실은 재밌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사람들이 다들 못하니까 다들 오히려 힘들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자칫 이게 너무 겁을 먹는 것 같은 그럼요. 지망생들이 네. 웹툰 작가가 된다라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꿈으로만 가지고 있거나 취미로 하는 게 더 나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사실은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사실 힘든 거랑 재미있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글쎄, 같지 않나? 저는 운동을 전혀 안 좋아하지만 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뭐 네.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네네네.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신혜숙 작가님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화를 그리면서 느낄 수 있는 쾌감들도 되게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 그리고 싶은 장면으로 도달했을 때의 쾌감도 있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고 내가 안 그려지던 게 그려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작가로서 성장해가는 걸 스스로 느낄 때 같은 것들도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하는 걸 보여줬을 때의 쾌감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고백신처럼 못하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든 해냈잖아요. 그때 오는 쾌감도 있고 나 이거 전혀 못하던 거였는데 어쨌든 한번 해봤다 같은 식으로 또 한 개 더 올라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즐거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망생분들이나 신인 작가분들도 너무 겁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동감하는 게, 아까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때만 작가들이 힘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계속 창작이라는 활동이나,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은 모두 힘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하는 그 구간에는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좀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가 한참 그 이슈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었던 때고, 막 그런 글들이 막 RT가 많이 되고 막 네, 이런 그게 분위기였을 조금 때인 더 거죠. 지금은 그냥 그치 힘드시지라고 이렇게 조금 잔잔하게 수면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이라면 그때는 굉장히 큰 기사들이 막 파도처럼 맞아 밀려왔던 그런 때가 가끔씩 있는데 네네 그런 때였던 거죠. 네네. 근데 그때 뭔가 나는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재미를 나는 재미 느끼는 있는데 라는 말 하는 게 조금 이게 눈치 좀, 보일 때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좀 반전될 필요가 있어라고 분명히 저도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의 이유에서도 뭔가 작가님들한테 물어볼 때 언제 기쁘셨어요? 언제 즐거우세요? 그래도 일하시는 거 즐거우시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더 많이 묻게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작가님이 너무 고통스럽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내가 이걸 보는 거지 라고 했을 때도 너무 감사한데 작가님이 즐거워하시면서 이걸 그렸을 때 그 즐거움이 저한테 막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즐겁고 빠져있고 그러면서 그 고통마저 뭔가 즐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약간 경이롭고 존경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잘 드러나는 만화가 동경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편집자의 마음도 그렇지만 그 편집자가 담당하고 있는 작가들도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다가 술집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 들어가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신혜숙 작가님 말처럼 내가 지금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럼 나는 별로 그러면 귀감이 안 되나?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는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나는 이 순간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몰입해 있고 누군가에는 그게 본인은 고통스럽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멋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다들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는 면이 좀 있어서 너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 만화 잘 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학교 일하면서 막 연재까지 하세요? 라는 그쵸.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건 있죠. 네. 근데 즐거운 것도 되게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인 거죠. 아니, 그쵸.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면 맞아요, 교수님께서, 맞아요. 작가님께서 교수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일까지 밤을 새가면서 하겠어요. 네. 이게 즐거움이 분명히 힘들지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네. 엄청나게 큰 이득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그럼 내가 진짜 즐거운 건 하나도 없나? 1도 없나? 정말 0인가? 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 그게 조금 더 뭐랄까요? 너무 힘들어 하는 순간, 이거 근데 괜찮지 않나? 네. 라고 느끼는 순간 더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반전하는 질문도 들어봤는데,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고 옛날부터 많이 생각했던 건데 자기가 왜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저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하나는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만화 그리는 건 일이죠. 그쵸. 돈이 들어오니까 또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훈련이고요. 그럼요. 아, 내가 삼점투 잘 못 그리겠는데 한번 해볼까? 음, 이 각도에서의 골반은 어떻게 틀어지는 거지? 같은 것들을 잘 못하는 거를 연습하려고 하는 훈련이 있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낙서가 있어요. 이 세 개가 그림을 처음 그리시거나 오래 안 그리신 사람들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수업이 과제가 많거든요. 네, 그럼 학생들이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혹은 제 수업까지 안 오더라도 입시하고 있는 친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막 경쟁이고 시간 내에 그려야 되고 힘들 거고 만화 연재하시는 분들도 마감하느라고 힘들 거고 그런데 이게 낙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즐거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입시나 혹은 과제로 하는 건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쵸. 작가들이 마감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보상을 위해서거나 혹은 그 보상으로 따라오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인데 이럴 땐 안 즐거운 게 사실 정상이에요. 즐거움이 따라오면 기쁜 거죠. 그쵸. 즐거워야 된다라는 게 디폴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즐거우려고 하는 낙서가 저는 만화 원고하고도 남는 시간에 또 낙서를 계속 하는데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다르다는 걸 서로 제가 계속 느끼려고 즐거운 그림이 따로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즐거우려고 그리는 그림은 이걸 그려서 성장하겠다는 목표가 전혀 없어요. 아, 네. 그 인스타에 네, 올리시는 그런 것들. 그림들. 네. 혹은 훈련을 위해서 그리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훈련을 위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성장하면 되는 거지 이걸로 돈을 벌 것도 아니고 이걸로 즐겁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가 목표가 그거라면 그러면서 즐겁지 않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이 힘든 거지 만화가 싫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입시도 마찬가지고 맞아. 과제도 마찬가지고 과제는 원래 힘든 거고 입시는 원래 힘든 거고 마감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서 내가 즐겁지 않다고 해서 나는 변했나 라든지 나는 진정으로 만화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나 같은 고민은 내려놔도 된다. 그거는 낙서할 때 즐거우면 됐지 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감할 때 즐거운 거 좀 이상하잖아. 이상 그 변태 일이잖아요. 네, 밤새서 그쵸. 일하는데 즐겁지 않죠.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소소한 즐거움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맞아. 그걸 목표로 그린 게 아니라 나는 이 만화를 그림으로써 내 자아를 실현하고 돈도 벌고 성장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렸는데 그리다 보니까 심지어 즐거운 부분들까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기쁘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지 않은 자신한테 의문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도 항상 생각하거든요. 난 만화 그리는 게 재밌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맞아요. 저희 학생들 중에는. 네, 그렇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만큼 만화를 좋아하진 않나 봐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떡하죠? 네, 네. 저 졸업 작품 하다 보니까 제가 만화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화를 그냥 되게 졸업 작품이 힘든 거야. 해야지. 그냥 졸업 작품이 힘든 거야. 졸업 작품은 원래 힘들어. 그러니까요. 이게 훈련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통이 훨씬 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거를 지나가야 또 성장의 기쁨도 맞아요. 맛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능숙해져야 재밌답니다. 그럼요. 잘해야 재밌는 거예요. 맞아. 자전거를 2번 밟으면 넘어지는데 어떻게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탈 수 있어야 재밌지. 그럼요. 그런 게임도 거. 잘해줘야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근데 내가 너무 잘하는 것만 계속 하잖아요? 재미없어져요. 맞아요. 그만큼 또 게임이 레벨이 올라가야 조금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어려운 부분이 생겨야 더 열심히 해볼까 하면서 재미가 생기는 거랍니다. 네. 자전거도 한 손 놓고 타보기도 하고 그럼. 안 가본 데도 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재미 이렇게 찾아가는 택시 거죠. 아저씨처럼 타보기도 그러면서 재밌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님 그 보스 리턴을 완결을 하시면서 지금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지만 그 어떤 메시지 혹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전달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름대로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담았던 거는
생각하면서 살자예요, 결국은. 생각하면서 살자? 네, 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지가 있다라는 걸 안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생각 없이 살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되게 쉽게 가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백강훈이라는 캐릭터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도 잘했고 덩치도 컸고 했기 음. 때문에 얘한테는 싸움이 운명처럼 느껴졌을 수 있죠. 그렇죠. 1화에서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에 백강훈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폭력은 내 길인가 보다. 네, 폭력은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자기한테 선택지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회귀하고 돌아오서 살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나한테 선택지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네. 그걸 수정이를 보면서 배워요. 네네네. 수정이는 자기랑 똑같이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편견과 맞서 싸워서 나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내가 그런 삶을 선택했으니까 라고 말하는 되게 외유내강형 캐릭터거든요. 네. 백강훈이 그걸 보면서 되게 찔리는 거죠. 나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걸 해소해 왔구나. 그치. 사람들이 나한테 편견을 가지면 두들겨 패버려서 다시는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난 쉬우니까. 그리고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런 길도 있었구나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백강훈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수정이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살아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혼식에서도 이제 내가 선택한 건 너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당신이 내 운명이에요도 로맨틱한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만화에서는 당신이 내 선택이야라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작가님의 작품 안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네. 중요한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선택도 그렇지만 좋은 사람, 네. 나은 삶, 네.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작가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이란 게 없다고 생각한 백강우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 그쵸. 않았던 그런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그 수정이를 만나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네. 그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나쁜 선택을 한 걸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훈이가 과거의 삶에서는 금태호가 살라는 대로 살았고 그쵸. 현이는 강훈이가 살라는 대로 살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나쁜 길로 빠졌고 나쁜 결말을 맞았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마지막에서도 결국은 좋은 선택을 한 사람 한 사람 남았어요. 예를 들면 남한기는 살았거든요. 네. 남한기는 왜 살았냐면 사실은 이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기획했을 때랑 달라진 거 네.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한기가 원래 죽는 거였답니다. 그래요? 네, 남한기도 죽는 거였었는데 오. 왜냐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폭의 삶을 계속 이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맞아. 싹 다 죽었어요. 네네. 싹 다 죽었는데 남한기만 살았어요. 음. 그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 그리고 기획서랑 제일 달라진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내가 바뀐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기획서에 있었다니 정말. 그리고 원래 강훈이네 아버지도 죽을 거였거든요. 네네. 그 되게 클리셰적인 거잖아요. 그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분노 폭발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음.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위해서 야 팔자 같은 거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네. 그렇게 말하고 죽어야 어찌 보면 얘가 그 삶을 그 유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이 삼촌이 그쵸. 죽으면서 한 말 때문에 네네.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르는구나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럴 존재로서 아버지를 그리려고 했었는데 보슬턴을 그린 중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는 장면을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살리자. 안 죽이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있고 남한기도 누군가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정인이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게 있었고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건 인지를 못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거는 약간 애드립이었는데 강무진이라는 네. 캐릭터가 있어요. 네네네. 그 이인자. 무진 삼촌이라고 불리는 캐릭터고 이제 남한기의 2인자인 네. 캐릭터인데 걔가 남한기 대신 총을 맞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을 원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한기 대신에 강무진이 죽는 장면을 그리자. 그게 멋있겠다. 네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무진이 총을 맞고 죽는 장면에서 그냥 좀 어울리는 대사를 쓰고 싶었는데 그 어울리는 대사가 이제 그게 있었거든요. 비싼 자켓인데 구멍 났겠네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 장면을 네. 넣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네. 그거는 약간 기획해놨던 게 있었는데
그 신수혁이 죽는 장면에서 신수혁이 죽었던 예전 과거 장면에서 가죽 자켓을 입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켓이 강무진한테 물려받은 거다라고 한 설정을 어. 잡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자켓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라고 어. 생각해서 구멍 얘기 장난으로 썼어요. 음. 좀 장난스러운 말을 하고 죽었으면은 음. 어울릴 것 같아서. 근데 그러고 나서 뚝 죽으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넣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마감하기 직전에 그냥 애드립으로 넣었던 게, 그런 생각도 해봤어. 형님이랑 같이 맞아. 장사나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죽는 장면을 그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장면 이것도 있죠. 사실은 기억나. 얘한테도 사실 선택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치. 싶었던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형님이 너무 좋았던 거지 형님과 꼭 조폭이 되어야 됐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현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형이 농사 짓자고 하면 같이 농사 지을 거고 맞아요. 형이 장사하자고 하면 같이 장사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훈이도 자기가 조폭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남한기도 그렇게 생각해 왔던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남한기도 백강훈 같은 사람이거든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네. 싸움도 잘하고 좀 늙은 백강훈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한기도 그 말을 듣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이제 금태호한테 달려들어서 이렇게 엔딩까지 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남한기가 살아남아서 장사를 하는 장면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쵸. 그래야 강무진의 그 말이 아름답지.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래서 남한기도 성장하는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근데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남한기랑 백강훈의 아버지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살게 된 거잖아요. 그쵸. 제 입장에서는. 네. 제 계획에서는 둘 다 죽을 것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둘 다 약간 장애를 입고 살아남은 거가 됐어요. 그렇게 됐군요. 아버지도 마지막에 지팡이를 짚고 그쵸. 있고요. 네. 그리고 남한기도 이제 허벅지 관통상을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조폭일은 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원래 횟집을 그 남정인이 횟집을 하게 되는 설정은 있었어요. 남사장, 칼을 잘 다루는 남사장이기 때문에 횟집 주인이 되면 재밌겠는데? 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추가로 남사장이 한 명 더 생긴 거죠. 그러네요. 아버지가 네. 다시 들어가게 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죽을 뻔했던 인물들 중에 살아남은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 원래 더 많이 죽을 생각이었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엔딩은 여러모로 네. 다행인 지점이 많네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이 보스 리턴의 주인공은 백강훈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캐릭터가 자기의 인생에서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선택지가 있는 것을 깨닫고 선택을 실행하는 것. 네. 그게 내 삶을 주인공으로 사는 아주 중요한 변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예전에 느끼신 것 같네요. 네, 작법서 보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 그런 거였었거든요.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인공이 자기 의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 소명에 대한 거부를 하다가도 네. 결국은 누구한테 떠밀려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2막으로 들어가는 건 자기가 자기 자기 의지로 의지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방향을 정하는 게 주인공으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게 성장서사니까. 네. 변화하고 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백강훈이 제일 많이 변했으니까 백강훈이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몇몇 인물들은 백강훈과 함께 성장한 인물들이 몇 명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서민재 부자 이야기도 그렇거든요. 네, 네. 부자가 아닌 형제죠. 네, 형제. 서민재, 서원재.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그리고 싶은 장면이었어요. 서민재가 엄마 찾아가는 거. 서민재가 엄마를 찾아가서 그게 중간쯤 나왔네요. 네. 그렇죠. 민재가 엄마를 찾아가서 동생을 소개하는 장면. 그 장면을 그리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거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캐릭터들이 이제 강훈이한테 어떤 뭐랄까 은혜를 입었던 게 잡혀야 마지막 장면에서 도와주러 오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네네네. 그게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 있잖아요. 최성빈. 좀 뒤에 나온 최성빈 말고 약간 폭력으로 좀 즐거움을 도진태. 느끼는, 네, 도진태. 미친 개. 네. 근데 그 아이마저도 되게 과거를 순수했어. 나 그때 약간 충격받았잖아요. 네, 형을 네. 독사 형을 자기가 좀 챙겨주려고 네. 하는 걸로. 근데 네. 죽었어.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애드립이었고요. 뭐야? 그냥 미친 개 캐릭터로 넣은 거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미친 개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욕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면 약간 반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싫어해? 좋아하게 만들어주지. 얘가 죽는 장면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그래서 안타까워졌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사가 그 아버지 문을 따고 들어가는 장면을 그렸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사가 이제 뭐 열쇠 따개 집 아들 네. 이런 설정이 들어갔잖아요. 음. 그러고 독사가 소개해서 온 사람이었다라는 맞아요. 설정은 이미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걸 엮고 싶은 거예요. 음. 독사와의 관계랑 얘의 그 지나친 욕심과 이거를 조금 연결해서 얘가 뭔가 이런 사연이 있으면 죽을 때 조금 불쌍하지 않을까? 안타까워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 그 전까지는 너무 나쁜 애였는데. 맞아요. 나쁘네요. 네, 그러니까 죽었지. 네, 그게 나쁘죠. 네. 그렇죠. 극중했어. 그것도 네. 그것도 나중에 네. 이어붙인 거 중에 하나가 네. 박광현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쁘거든. 네. 근데 이 캐릭터의 아버지가 박 사장이라고 예전에 네, 네, 네. 그것도 나중에 이어붙인 거예요. 진짜요? 네. 쓰다 그거 보니까 되게 과거의 괜찮죠? 일이랑 그거 괜찮았죠? 연결되는데 우연히 박 씨였네. 네, 그래서 우연히 박씨네? 씨였네. 그리고 붙이자 해서 붙인 거예요. 음. 붙이고 나니까 박 사장도 변화해야 돼, 삶이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박 사장도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했죠. 어떤 의미에선 진짜 쓰레기였는데. 그래서 그리고 박 사장 그리고 박 사장이 성장하는 장면도 이제 그리면서 이제 그러면 박 사장을 그럼 괴롭히게 되는 사람은 누가 있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도전태를 만든 거고 이제 그때쯤부터는 금태오파랑 연결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백강훈한테 반감을 가질 만한 조폭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전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애정을 가질만 했는데 그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폭력을 통해서 네, 쾌감을 얻는. 얻는다. 네. 거기서 약간 사람들 많이 정 떨어졌을 것 그쵸. 같아요. 그런 애들을 만들어줬을 때에 되게 작가로서 좋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백강훈의 폭력적인 면이 희석이 돼요. 오, 그렇네. 사람들이 그래도 백강훈은 명분은 있잖아. 그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 명분 없이 싸우는 애들이 나와버리면 백강훈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이 그렇네요. 있죠. 이런 건 팁이다.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백강훈이 너무 덩치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별로 멋이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서원재 캐릭터가 제일 먼저 등장한 거였어요. 백강훈보다 더 크고 더 폭력적이게 보이는 사람 하나를 넣어버리면 그리고 곽주성 같은 애들 넣어버리면 백강훈이 상대적으로 잘생겨 보이죠.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더한 인물을 집어넣어서 얘를 희석시키는 작용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백강훈이 따지고 보면 별로 호감 갈 만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희석시키기 위한 작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럼 작가님은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아, 네네. 길어지지만 또 마지막 질문. 이제 최종적으로 네. 마지막 질문은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 누구예요?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누구지? 없어요? 저는 아까 이야기하신 그 성빈 선배님. 네. 네, 그분은 걔는 정말로 애쓰시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걔가 진짜 장난으로 만든 캐릭터. 물어보지 말 걸 그랬다. 걔 진짜 장난으로 만든 정말 캐릭터예요. 물어보지 말 걸 그랬다. 근데 필요한 인물이긴 했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필요했냐면 학원 폭력물에서 느와르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이끄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흔히 반달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건달도 아닌 것이.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인물이 하나 필요해서 해결사 심부름센터 정도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을 수밖에. 그 동생을 지키는 장면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완전 순정마초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그 금토파에 가가지고 두들겨 맞는 장면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그 동생한테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막 맞는 장면 그렸잖아요. 그 장면 이후에 인기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진짜. 그러고 나니까 주요 인물이 돼버렸죠. 네. 그리고 강훈이한테도 굉장히 의리 있게 해주고. 아, 네네네. 네.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거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 그것도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인물보다는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규라고 하는 권형규라고 하는 경찰이 된 인물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인물이 지호승을 만나서 지호승이 난 경찰이야. 그 정의의 사도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얘가 눈빛이 변하는 장면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되었다라고 한 그쵸. 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운명을 따라간 거잖아요. 네네. 원래부터 그 친구는 씨앗이 좋았어요. 경찰이 될 애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들 그릴 때에 되게 쾌감이 있었죠. 권영규 캐릭터도 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호승도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랬겠죠. 이제 기대가 없어지셨네요. 그랬겠죠. 다 애드립이었구나. 그랬겠죠 뭐. 네, 힘드셨으니까. 원래 죽일 생각이었는데. 네. 아니 근데 오늘은 정말 스포일링 파티예요. 네, 이게 완결이 어쩔 수 되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신 분들이 이 콘텐츠를 보셔야 되겠다. 보스 리턴을 보셨던 분들이 만약에 보는 도중에는 절대 안 되겠다. 만약에 한 번도 1화도 시작을 안 했다 하면은 봐도 괜찮으시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은근히 뒤쪽으로 가면서 반전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말을 해버렸죠. 그리고 많은 캐릭터가 등장해서 아마 한 화도 안 보셨으면 기억 못 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건 근데 기억을 할 듯. 로맨스, 가스라이팅이 심하다. 현혹되지 말자. 왜요? 네. 뭐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의 보스 리턴을 굉장히 애정 있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완결까지 보신 독자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짓죠.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진짜로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연재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서부의 저승사자 연재할 때 되게 즐거웠었는데 인간온도도 즐거운 점이 있었지만 제가 쓴 스토리가 아니기도 했었고 워낙 진지한 이야기였었기 때문에 네. 그 즐거움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종류가. 근데 보스리턴 연재할 때는 캐릭터 조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서부의 저승사자 연재할 때랑 되게 비슷한 감각을 많이 네네네. 느꼈어요. 저는 독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일 아꼈던 캐릭터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했지만 독자들이 제 캐릭터에 애정을 보여주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기쁜데 보스리턴 연재할 때도 그런 게 되게 컸었어서 그게 되게 좋았죠. 애정 있는 캐릭터 생각났습니다. 누구예요? 정태식이요. 정태식? 네. 정태식 기억이. 선배인데 학교 선배. 네, 노란 머리. 정태식. 눈 이렇게 생기네. 네, 속눈썹 이렇게. 네, 약간 코 되게 쉽게 그리시는. 맞아요. 네. 캐릭터. 일단 쉽기도 하고요. 네. 그런 캐릭터 좋아해요. 감초. 네네네. 저도 그 캐릭터 좋았어요. 네. 네, 정태식. 네. 그 캐릭터 이름 지은 것만 이야기해드리자면 진짜 원래는 2화에만 나오고 말 생각이었던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2화 그릴 때 주인공한테 저 터지는 캐릭터 이름 지어야 되는데 추천해 주실 분이라고 친한 작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제 친한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친오빠 이름을 던져주셨어요. 근데 애정이 깊은 캐릭터로 거듭났으니 잘 됐죠, 뭐. 근데 네. 그래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매력적인 캐릭터 돼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막 비태식 막 이렇게 막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진짜 불쾌했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이분 또 근데 약간 좀 흐리셨네. 죄송합니다. 독자분들께 한 네네. 말씀 드리라고 했더니 또 애독해 이게 어색하니까 또.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차기작을 한번 기다리면서요. 네. 작가님을 향한 어떤 응원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스 리턴을 완결하고 돌아오신 양세준 작가님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콘텐츠에서 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유의 홍란지였고요. 만화가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